그리고 감각, 그리고 운동, 그리고 좀 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세싱 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순서로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 발달함에 있어서 뇌파가 달라질지에 대한 연구들과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서 어떻게 뇌 활동이 다를지 그리고 새로운 장비로 개발되고 있는 OPM 이미지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뇌파가 측정이 되고 더불어서 굉장히 어린 신생아에서 잘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버밍엄 대학교는요,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1900년대 1900년도에 지어진 학교이고 캠퍼스가 굉장히 예쁜 네, 학교이고 영국의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 중심 대학교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버밍엄이라고 하면은 살짝 저희가 축구팀이 버밍엄 이름으로 된 축구팀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네, 도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캠퍼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네, 악의 근원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이 버밍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그 풍경을 보고 자라서 이 톨킨에 나오는 이, 네, 이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이렇게 시계탑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연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단일 이렇게 건물이 붙어 있지 않은 단일 시계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을 저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밍엄은 굉장히 런던이랑 가까운데요. 트레인으로는 뭐 1시간 10분 정도의 런던에서 거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그런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요. 네. 아스톤 빌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스톤 빌라 저희 버밍엄에 있고요. 가까운데 울버햄튼이 있고 백승호 선수 뛰고 있는 여기 버밍엄 시티도 저희 버밍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해당하는 그 초콜릿 캐드버리라고 하는 초콜릿 그 월드가 있고요. 그래서 찰리와 초콜릿의 모티베이션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 세익스피어의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센터 포 휴먼 브레인 헬스가 버밍엄 대학교에 있는데요. 다양한 뇌이미징 장비가 한 건물에 있어서 다양한 융합적인 멀티모달 브레인 이미징을 연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과학연구소에서도 우리 사람을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할 때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로 보자면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뉴런 연구를 하고 브레인 이미징도 연구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뉴로 이미징과 행동을 같이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뇌 신호가 이제 행동과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보일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구를 할 때 저는 이제 센소리 모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뇌에서 반응이 일어날지 보고 있고 아이들 발달에 따라서 그런 트라젝토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롭멘털 디소더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오티즘 스펙트럼 보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뇌와 행동에서 어떻게 다른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조산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산기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좀 하지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그 정상 발달 아이들과의 트라젝토리를 따라잡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로이미징을 아이들에게서 하려면 좀 어른들 연구할 때보다 좀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티, 안전해야죠, 아기들이어서. 그리고 그 실험하는 동안에 좀 불쾌한 그런 실험 자극이나 실험 환경이 있으면 안 돼서 좀 좋은 그런 익스페리언스가 될 수 있게 연구 자극과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조카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 동생들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친구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로이미징 메소드를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 표로 나타냈는데 여기 색깔을 보시면 인베이시브한 거는 좀 더 그 따뜻한 색깔로 그리고 넌 인베이시브한 거는 비침습적인 거는 이렇게 차가운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페트라고 하는 거 그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사실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토프를 사용을 해서 그런 좀 방사선에 대한 그런 노출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고 우리 많이 사용하는 MRI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 뇌 활동이 일어나는지 보기 좋은 장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MRI 같은 경우는 어느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좀 이제 강한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측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EEG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브레인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이 채널들을 머리에 부착함에 있어서 풀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액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실험 끝나거나 실험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장비들을 보게 되면 페트나 fMR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스페셜 레졸루션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뇌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보기는 좋지만 템포럴 레졸루션이 좀 낮기 때문에 빠른 우리의 그 브레인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EEG 같은 경우에는 이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요. MEG와 더불어서. 그래서 거의 1초에 뭐 1000번, 2000번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뭐 5000번 되는 그런 시그널들의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EEG 같은 경우는 하지만 MEG보다는 좀 더 공간적인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일어났는지 보는 데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MEG 같은 경우는요, 매그네토 엔세팔로그래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매그네토, 그래서 엔세팔로그래피는 뇌를 이제 이미지화하는 거, 그리고 매그네토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질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이제 정렬된 레이어 4에 뉴런들이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그 뇌의 그 뉴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인 자극으로 서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달을 할 때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로부터 우리 오른손 나사의 법칙처럼 전류가 발생할 때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자기장을 스퀴드라고 하는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뇌자도라는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뇌자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좀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액체 헬륨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액체 헬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27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온도고 이 온도로 인해서 이제 초전도 상태에 그런 이 센서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에 이 초전도라는 그 액체 헬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기화를 하죠. 이제 낮은 온도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이 액체 헬륨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조금 큰 이렇게 레저보어가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아래쪽에 헬멧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헬멧에 머리를 넣는 것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MRI보다는 오픈된 인바이러먼트에서 측정할 수 있고 대신에 EEG보다 이제 막 붙이거나 뭔가를 풀이나 그런 액체를 사용해서 부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같은 것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각 연구하기도 좋고 좀 더 아이들이나 좀 더 클리니컬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장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해왔던 연구는 좀 더 에필lep시 그 뇌전증, 그래서 좀 더 클리니컬한 쪽도 해왔고, 이제 어른 대상으로 온각 실험에 대해서 이제 온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뇌가 어, 액티베이션 할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EG가 좀 더 오픈된 공간, 그리고 좀 터치하지 않고 좀 더 아이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그런 뇌 이미징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기존의 MEG 장비는 사실 그 액체 헬륨이 많이 비싸고 그 MEG가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다 보니까 좀 더 외부에 있는 우리 하물며 느끼지 못하는 이 지자장 있죠.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도 굉장히 크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사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이 뇌자도라는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장비가 세계적으로 있진 않고 어, 하지만 굉장히 이펙티브한 뉴로이미징 장비이기 때문에 좀 큰 그런 뉴로이미징 하는 센터에서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뇌자도 같은 경우 이렇게 어덜트에 맞춰진 헬멧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이가 이 친구가 한 6살 정도 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어른용 헬멧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갭이 많죠. 그리고 이제 차일드 커스터마이즈드 헬멧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운 데서 뇌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측정할수록 좀 더 큰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어디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소스를 찾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차일드 커스터마이즈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좀 세계에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한 대 있고 호주에 한 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좀 더 이제 적은 센서로 이루어진 어린이용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럭키하게 일본에서 일할 때 이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어린이 연구를 내자도로 할 수 있었는데요. 어, 여기 가나자와 대학교에 있던 MEG 시스템이 이렇게 오른쪽에는 어덜트용, 어른용 뇌자도가 있고 왼쪽에는 아이용 뇌자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그 공간에 이제 어른과 아이의 이제 뇌자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이제 어린이들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을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친구들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typically development 정령 발달 군과 그다음에 ASD 그 오티즘 스펙트럼 그다음에 low weight birds 그래서 좀 적은 체중으로 저체중아로 태어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절차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어, 이 여기에 있는 좀 큰 방같이 생긴 곳이 자기 차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 있는 전자기장을 막아주는 그런 방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가 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뇌자도라는 시스템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캐릭터 뭔지 아시나요? 호빵맨,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호빵맨이거든요. 왠지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좀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빵맨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방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 호빵맨 코부터 만지고 시작해요. 이거 만져보고 얘는 뭐예요 하면서 네, 그렇게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비인데요. 아이가 이제 여기 누워 있고 이 위쪽에 비주얼 자극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누워 있고 이제 사실 이 여기 침대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넣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좀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만화 영화 제일 좋아하니 물어보고 이제 그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서 이제 긴장을 좀 풀고 아 여기 이렇게 재밌는 거 하는 데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뇌자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검사나 이제 행동 검사들을 같이 수행을 해서 KABC라고 하는 이제 지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와 그다음 PVTR 이제 언어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바이올렌즈나 이런 행동학적인 적응도에 대해 보고 ADHD나 아니면은 ASD에 해당하는 그런 척도들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MEG에서 그러니까 뇌자도를 사용해서 어느 부위에 뇌 활동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MRI를 측정을 하는데요. 너무 정교한 MRI는 아니고 좀 더 짧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MRI로 뇌 스트럭처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MRI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짧은 시퀀스와 좀 사일런트 모드를 사용해서 좀 러프한 데이터를 얻고요. 대신에 여기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우주복 입고 계시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우주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2초간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 베드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네, 예쁘게 꾸며진 그 MRI에 올라가서 이제 잠시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어서 이렇게 MRI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좀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수행했을 때 이제 선물을 주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의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좀 재밌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이 MEG에서 뭐가 측정될까요? 라는 것을 좀 대답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뇌에 보면 뉴런들이 그 파이어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발화가 일어날 때 이런 발화들이 우리 뇌에서 좀 더 내추럴하게 이런 필드의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발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다양한 프리퀀시에 걸쳐서 보이게 되는데요. 좀 더 낮은 헤르츠 같은 경우는 4헤르츠 미만은 델타파, 4에서 7은 우리 세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8에서 13은 알파, 그다음에 13에서 30은 베타, 그다음에 30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는 감마라고 우리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프리퀀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도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어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퀀시들이 지금 연구가 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피라미달 뉴런이라고 하는 좀 더 액티베이션에 해당하는 뉴런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바 뉴런이라고 하는 좀 더 이니비토리에 해당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흥분 억제 그
그 뉴런들의 활동으로 오실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브레인 오실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인데 모터에 관련되어서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감마 그리고 알파와 베타 영역에서 이렇게 차가운 색깔로 표현된 것이 이 오실레이션의 파워가 감소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실레이션의 파워가 그 아무 자극이 없거나 활동이 없을 때보다 증가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마에서 어, 감마 좀 더 높은 감마에서 모터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 감마 부분이 좀 파워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베타와 알파가 감소하고 오디터리에서는 이제 알파 베타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좀 더 낮은 헤르츠의 한 3, 40대 그 3, 40헤르츠에 해당하는 신호가 파워가 증가하고 또 비주얼에선 좀 더 다른 프리퀀시 그다음에 센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프리퀀시와 다른 시간대로 이런 브레인 오실레이션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브레인 오실레이션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브레인 오실레이션은 좀 더 그 페이션트 그룹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이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의 좀 밸런스가 깨어져 있는 경우들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브레인 오실레이션에 좀 변화가 보이는 것을 저희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분석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MEG에 대한 신호가 이제 측정이 되면 저희는 사실 이게 브레인의 그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각 자극을 준다 하면은 한 뭐 100번 정도 되는 그런 같은 음을 들려주고 그에 대해서 각 트라이얼마다 데이터를 나눈 후에 이거를 에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나온 네, 이 선 부분이 그 청각 자극을 들려준 시간이고요. 그에 대한 뇌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보크드 필드라고 하는 이런 브레인 액티베이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반응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뇌 자극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호의 레이턴시와 앰플리튜드를 저희가 보고 이제 행동과 연관 짓기도 하고 다양한 팩터들과 연관을 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널리시스 방법 중에서는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브레인 오실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인 오실레이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진동에 대한 액티비티가 어떤 자극이나 활동이 있었을 때 파워가 감소하는지 파워가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얼마다 이제 자극이나 활동을 준 거를 잘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해서 파워가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를 에버리지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프리퀀시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이 오실레이션의 그런 프리퀀시가 사람마다 혹은 특정 그 컨디션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파워가 증가하면 우리가 좀 명명을 하기를 이벤트 릴레이티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제 파워가 베이스라인보다 감소하게 되면 이벤트 릴레이티드 디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비헤비어럴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벨롭먼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좀 지능이나 커그니티브한 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 혹은 심텀 시비어리티 아니 다양한 그런 행동학적 요소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제가 주로 해온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발달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어, 보았는데 이제 우리 뇌가 어린아이 시기부터
이제 발달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주로 바뀌냐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니비토리에 해당하는 가바 뉴런에 대해서 좀 변화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엘리네이션이라고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뒤에 이렇게 우리가 뉴런이 있으면 이 축삭 쪽에 이렇게 지방층으로 된 하나의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엘린 수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엘리네이션이 이제 나이마다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뇌의 발달의 하나의 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뇌의 부위마다 이 미엘리네이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비주얼에 해당하는 비주얼 에리아 좀 더 후두부 쪽이죠. 그래서 비주얼 쪽은 한그 4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그 어른들과 유사할 정도로 미엘리네이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소리 모터 에리아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되면 어른들과 유사할 정도로 미엘리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청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늦게 시작해서 굉장히 한 5살 되기까지 아직 미엘리네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는 이 오디토리에 대해서 좀 어린이들의 발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잡아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약간 성별에 따른 그런 발달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저희는 이제 소년들, 좀 남자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3에서 8세 정도 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좀 더 휴먼 보이스에 해당하는 자극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음, 일본어에서 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일 실라버스면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주의 집중을 하기도 할 때 쓰는 그런 실라블인데 그래서 이 네라고 하는 청각 자극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에 대한 브레인 액티비티를 보고 에이지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커그니티브한 팩터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뇌자도에 들어가서 청각 자극에 대한 어, 그 청각 자극에 대한 그 뇌파를 받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가 그 3살에 해당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3살, 5살, 그리고 8살. 혹시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저기 P1M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그 이게 어른 같은 경우는 M10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100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랑 비슷한데 어른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들려주고 100ms에 나오는 자극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3세에서는 200ms, 그다음에 5살은 좀 더 빠르고요. 그래서 한 180, 150, 그다음에 120ms로 이제 점점 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미엘리네이션에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신호가 빨리 그 어린 좀 더 성장할수록 좀 더 빨리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턴시에 대한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고 또한 이 앰플리튜드도 이제 나이가 성장할수록 더 빨리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상관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확인한 거는 한 6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어린이들에게 좀 더 이제 친숙한 환경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어린이 디벨롭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커그니티브 펑션에 대해서 뇌와 이제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었다라는 초기 연구를 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달에 대한 플라스티시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브레인 미엘리네이션에 대한 거를 좀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연령 에이지와 그리고 좀 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아마 보시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거 질병이나 뭐 이제 디스오더라고 정의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컨디션으로 이야기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명명 자체를 오티즘 스펙트럼 컨디션이라고 바꿔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티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한 인터랙션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언어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비언어적인 것들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반복되는 행동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좀 관심사가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특정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다든지 굉장히 둔감하다든지 이런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촉각에 예민해서 약간 다른 그 옷감을 특정 옷감을 입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인형을 꼭 쥐어야 하는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소리에 예민해서 그 특정 프리퀀시가 발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소화기관에 좀 너무 둔감해서 배고픈지 약간 배가 아픈지 약간 이런 것을 좀 잘 몰라서 그런 식습관 장애를 좀 겪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그런 발달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제때 이루어져야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이제 학습에 의해 학습이나 아니면 다른 실생활에 대해서 서포트를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행동학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좀 더 objective한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뉴로이미징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다양한 심텀들이 있는데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좀 모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고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 보이기 때문에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네, 태스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처럼 태스크를 만들어서 여기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여기 네. 그래서 강아지가 있고 이 강아지가 막 뛰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픽세이션 포인트에 집중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 과일이 나타나면 버튼을 최대한 빨리 눌러서 강아지가 점프하면서 이 과일을 얻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정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라고 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줬고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행동학적으로는 그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 자체가 그 오티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좀 느렸고 그리고 뇌에서 보는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감마에 해당하는 좀 아이고 네. 음, 감마에 해당하는 좀 높은 헤르츠의 그 오실레이션의 파워가 ASD 같은 경우는 좀 더 감소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좀 더 이제 멀티하게 이제 다양한 프리퀀시 간의 연결성을 봤을 때도 오티즘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아이들이 오른손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뇌에 이러한 그 반응들이 좀 더 잘 파워가 낮고 연결성이 낮다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오티즘 같은 경우는 그 흥분 억제성 밸런스가 많이 좀 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뇌의 오실레이션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모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모터에 대한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행동학적인 것을 보일 때 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브레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리스폰스 타임에 해당하는 행동학적인 거랑 그다음에 그 브레인 그 오실레이션과 연결성에 대해서 저희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이렇게 한 89% 거의 한 96%에 해당하는 좀 굉장히 높은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이제 진단을 이걸로 합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참고적인 그런 브레인에 대한 좀 이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과 좀 더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와 좀 딥러닝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그런 진단이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기존의 그 에미지 뇌자도라고 하는 것이 헬멧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어른들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수의 어린이용 에미지가 존재하지만 이게 3세에서 한 8세 정도 되는 아이들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은 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멀어지면 잘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OPM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자기장을 측정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와 그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거를 굉장히 배열하면은 그 머리 크기나 아니면 머리 모양에 맞춰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핸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체헬륨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거를 뇌를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좀 더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넘기도록 할게요. 알칼리 금속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과 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뇌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 정도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어, 그런 시스템에서 작은 이 센서들이 개발이 됐고요. 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초기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비주얼에 대한 그런 신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도 하고요. 그 초반에는 이렇게 큰 센서가 존재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더 작은 센서들이 개발이 되었고 보시면 이 OPM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네이처의 페이퍼가 나와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좋은 장비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비, 이 OPM이라는 센서를 사용해서 약간 움직임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도 좀 더 캔슬링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이 페이퍼가 나왔고 이후에는 약간 비주얼 자극에 대한 그런 감마 오실레이션 이런 높은 헤르츠의 자기장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초기 연구이긴 한데 6개 OPM 센서를 사용을 해서 ASSR이라고 하는 좀 재밌는 뇌 현상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특정 부위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자극을 반복되는 그런 자극을 들려줬을 때 그 특정 그 프리퀀시를 가지는 그 자극이 뇌에서도 이제 보여지게 돼요. 인트레인돼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뇌 그 청각 영역 같은 경우는 40헤르츠의 자극을 들려줬을 때 그 반응이 맥시멈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다른 생물들은 또 다른 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뇌 현상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뭔가 그 가바와 그 이니비토리와 그 익사이테토리의 그런 밸런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밸런스와도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스키조프레니아나 아니면 바이폴라 디스오더 아니면 오티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이러한 40Hz ASSR이 다른 그런
그 파워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초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그 청각 자극을 들려줬을 때 이 M50과 M100에 해당하는 이 큰 시그널이 OPM에서도 잘 보였고, 그다음에 각자 다른 폴라리티를 보이면서 다이폴 패턴도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메인으로 보이는 거는 그 40Hz에 해당하는 그 신호를 들려줬을 때 잘 인트레인 된, 너무 예쁘게 인트레인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진동이 40Hz에 맞춰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센서들로 이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활용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밌게도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같이 이제 뭔가를 할 때 인간에서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볼 수 있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HVH에서는 이 OPM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자기차 패실이 굉장히 어, 좀 팬시한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강렬한 이 빨간색 그 차폐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한 70개 정도 되는 OPM 센서들을 사용한 OPM 이미지 시스템이 있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헬멧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의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들을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어 넣는 만큼 이제 그 어, 헤드 서피스에 가까워지고, 이제 사람마다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거는 한 5세에서 어덜트까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연령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해당합니다. 이게 저희 네, 연구원 되게 신나가지고 네, 같이 이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오디터리에 해당하는 청각 자극을 들려줬을 때 굉장히 이 M50과 M100 컴포넌트도 예쁘게 나가고, 다이폴 패턴도 기존의 이미지와 동등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기존의 그 MEG에서 보이는 것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강한 앰플리튜드가 OPM MEG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MEG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리퀴드 헬륨이 들어간 보온병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갭이 2, 3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헬멧과 완전 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갭으로 인해서 좀 이제 신호가 약하게 측정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OPM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브레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시그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스 로컬리제이션도 청각 영역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실험한 것은 이제 모터에 대한 익시큐션과 이메저리에 대한 그런 실험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타에 대한 그런 활동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조금 빨리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OPM 이미지가 굉장히 뇌파를 좀 더 큰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더 큰 장점은 좀 더 작은 그 헤드 사이즈라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OPM 이미지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롱지튜드널한 스터디나 아니면 좀 더 어린 나이에 있는 친구들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인펀트에 대한 그런 OPM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신생아,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타고나는 걸까? 인간이 타고나는 영역인지 아니면 학습되어 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예전 뭐 교육학이든 다른 철학이든 이제 이 nature and nurture라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고요. 그래서 OPM으로 굉장히 어린 아기를 연구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원래 뉴본부터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험자군이 좀 모집하기가 뉴본은 좀 어렵다 보니까 가장 이제 낮은 연령대 한 2, 3개월 되는 그 정말 작은 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어, 아기를 위한 베드가 있고 이 헬멧에 작은 크기의 헬멧에 센서들을 넣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짧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아기 모형이고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잘 감싸고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도 할 수 있는 베드가 있어서 아이가 이제 해피한 상황일 때 잘 밀어 넣어서 이제 아이의 머리가 저 헬멧 안에 들어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측정을 하게 되면 아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실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아무 그런 제약 없이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측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흑백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컬러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흑백 그 모빌이나 아니면 흑백 카드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보이스 스티뮬라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션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 그리고 이제 앵그리한 그런 자극, 그다음에 해피한 보이스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른 연구를 저희가 먼저 측정을 하고 이제 아이로 내려갔는데 이제 완전 해피한 것과 이제 앵그리한 그런 근데 앵그리도 막 많이 앵그리한 건 아니고 살짝 뭔가 irrited한 보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어, 보시면 The bird flew over the house. 이게 약간 해피한 자극이고요. The book was green. 조금 짜증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앵그리한 보이스에 대해서 어, 자극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통계 처리를 거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보면은 이 아기 같은 경우 한 거의 100, 200mS, 그 다음에 뭐 한 550mS 정도 되는 그런 브레인 시그널이 보였고요. 아까 이제 어린이에서 할 때는 한번 170 막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3살에서. 근데 이제 2, 3개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200, 거의 200 가까이 되는 그런 레이턴시를 보였고, 그다음에 해피와 앵그리를 들었을 때 앵그리 보이스에서 좀 더 앰플리튜드가 크게 나오고 이러한 세 가지 되는 그런 레이턴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이 해피일 때보다 앵그리일 때 좀 더 큰 앰플리튜드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좀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를 하자면 뇌자도는 좀 더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one of the most effective한 그런 장비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일 경우에 베타와 감마 오실레이션이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때 그리고 특히 모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좀 다른 패턴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터리에 대해서 M50, M100 그리고 ASSR 40Hz에 해당하는 신호가 OPM에서 잘 측정이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펙티브한 그런 뉴로 이미징 장비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펀트 OPM 시스템에서 이제 두세 살 그런 된 아이들이 그런 이모션에 대한 그런 청각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이 어, 잘 보이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좀 더 이제 좀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하지만 좀 더 응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랩의 사람들과 그리고 콜라보레이터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움들과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 뭐 MSC나 PhD 스튜던트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